김태희입니다. 오늘은 타임랩스 촬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임랩스 촬영이 제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저도 막연하게 타임랩스 촬영이라고 하면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연속으로 촬영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스타필드에서 타임랩스 촬영을 할 기회가 있어서 저도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방법들을 오늘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타임랩스 촬영 중에서도 일출과 일몰을 촬영하는 타임랩스 촬영을 홀리그레이 타임랩스 촬영이라고도 하는데요. 멋진 타임랩스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앱에서 일출과 일몰 시간을 미리 확인한 이후에 적어도 30분 정도 일찍 미리 도착해서 촬영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기본 세팅을 시작해 볼 건데, 타임랩스 촬영의 첫 번째 팁이자 가장 중요한 팁은 AV 모드, 즉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진 좀 찍으신다는 분들은 매뉴얼 모드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하라고 하면 좀 의외로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출과 일몰에서 타임랩스를 촬영을 할 때에는 노출값이 극단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AV 모드를 꼭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매뉴얼 모드를 사용하신 다음에 중간중간 노출값을 바꿔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카메라가 흔들릴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 후보정이 꽤 복잡해지기 때문에 꼭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리개 값은 8 이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ISO 값은 400 이하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느린 셔터 스피드를 얻기 위해서인데, 이 이유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타임랩스 촬영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타임랩스 촬영 기능이 없다면 인터벨로미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 세팅을 마친 뒤에 드릴 두 번째 팁은 ND 필터나 CPL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ISO 40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린 이유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보통 자연경관을 촬영할 때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나 사람처럼 움직이는 피사체가 많은 상황에서 타임랩스 촬영을 하게 되면은 저속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해줘야지 움직이는 물체들이 딱딱 끊기는 느낌이 아닌 모션 블러 효과를 줘서 부드럽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1초 이하의 셔터 스피드로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PL 필터의 경우 자연경관을 촬영할 때 하늘에 있는 남바사를 깎아줘서 보다 클리어한 하늘을 촬영할 수 있고, 노출값도 깎아주기 때문에 저는 CPL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팁은 AD 트래킹 센시빌리티를 로우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타임랩스 촬영을 할 때 노출값이 변하기 때문에 플리커링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타임랩스 촬영을 위해서 캐논 카메라와 소니 카메라, 그리고 파나소닉 카메라 등을 이용해봤는데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없다면 후보장에서 노출값을 일일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꼭 AD 트래킹 센시빌리티 같은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팁은 러워 파일로 촬영하고 충분한 용량의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타임랩스 촬영을 할 때 인터벌 세팅을 몇 초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일출이나 일몰을 촬영할 때 보통 5초나 10초 정도로 인터벌 세팅을 하고 3시간 정도로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1000장 정도의 사진이 금방 찍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유가 있는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우 파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라우 파일이 JPG 파일보다 더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일출이나 일몰을 촬영하는 경우에 노출값을 잘못 세팅하게 되면 노출이 오버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더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버된 노출도 보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촬영을 할 때 노출 보정에서 한 스탑 정도 어둡게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출이 오버되게 되면 후보정에서도 노출 보정이 쉽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어둡게 된 촬영에서는 보정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보너스 팁은 타임랩스 촬영에 움직임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임랩스 촬영에 움직임이 더해진 것을 하이퍼 타임랩스 촬영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동 슬라이더를 사용하거나 타임랩스 전용 장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로닌 짐벌에 타임랩스 촬영 기능이 있어서 로닌 짐벌을 사용해서 하이퍼 타임랩스 촬영을 진행해봤습니다. 로닌 짐벌의 타임랩스 기능의 경우 이런 식으로 움직임 범위를 지정해준 후에 촬영 시간만 잡아주고 실행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에 별도의 이런 장비가 없더라도 촬영한 사진만으로도 후보정에서 약간의 움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촬영한 사진들을 가지고 타임랩스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타임랩스를 만드는 방법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포토샵을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 오픈 이렇게 가시면은 제가 아까 라우 파일로 사진 촬영을 한 이후에 JPG 파일로 컨버팅한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하신 이후에 이미지 시퀀스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열기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를 지정하라는 박스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24프레임으로 하셔도 되고 30프레임으로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프레임을 지정해 주시고 이렇게 OK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동영상 파일이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별도의 장비가 없더라도 후반 작업에서 사진에 무브먼트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 사진에 무브먼트 주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의 비율이 1:3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진에서는 일반적인 사이즈지만 비디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HD 16:9 사이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 픽셀, HD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920, 1080 사이즈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사이즈를 HD 사이즈로 바꿔준 이후에 이제 이 영상에 약간의 무브먼트를 더해줄 건데요. 영상에 무브먼트를 더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이 영상을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시켜줘야 됩니다. 맥에서는 커맨드 T,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T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사진을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시키라는 박스가 뜨는데, 여기서 컨버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사진을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시켜준 이후에 사진을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시켜주겠습니다. 비디오 그룹 옆에 있는 세모난 박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트랜스폼, 오퍼시티,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폼 옆에 있는 자그마한 시계 박스를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을 생성해 볼게요. 이 이후에 약 5초 정도로 뒤로 이동시켜서 트랜스폼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 박스를 눌러서 다시 키프레임을 새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프레임을 생성한 이후에 사진의 사이즈를 변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의 사이즈를 변형시켜 준 다음에 다시 0초로 돌아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점점 줌아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편집한 사진 파일들을 하나의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영상의 길이를 조정해서 5초 정도까지만 만들어주고, 이제 파일, 엑스포트, 렌더 비디오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어디에 저장할지 위치를 지정해 준 다음에 렌더 버튼만 클릭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타임랩스 촬영을 하는 방법과 타임랩스 촬영을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즐거운 사진 생활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